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죠. 첫 뉴스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베네수엘라 인근에 여러 척의 함정을 지금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반선을 포격해서 또 잡고 있습니다. 벌써 4척을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 해역에서 침몰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원래가 트럼프는 마두로를 사냥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는 마두로를 마약 집단의 수괴라고 보고 이 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기 때는 어디까지나 제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돌아온 트럼프가 마두로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는 왜 마두로를 잡으려 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펜타닐을 제조해서 올려 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에 마약을 겁대가리 없이 파는 애들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정도인데요. 멕시코는 좀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잠잠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는 과연 마약만 잡으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남미가 말이죠. 상당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마약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마두로도 제거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남미에 퍼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세계 전략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세계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중남미 전략입니다. 중남미 전략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리고 중동 전략. 중동 전략은 상당히 지금 벌써 트럼프가 성공을 했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이란을 완전히 잠재워버렸습니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전부 다 조용합니다. 사실은 중동 전략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이 동아시아 전략입니다. 동아시아 전략은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카이치와 찐찐 관계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필리핀 전부 다 트럼프하고 같이 행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삐걱거리는 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은 말이죠. 뭔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형국인데 지금 그것이 관세 협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말이죠. 핵추진 잠수함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러트닉이 틀고 있다고 그러지만 러트닉의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련의 힘을 빼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런데 소련은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휴전을 바라는 것 같으나 그러나 휴전 안 해도 그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싸우면 싸울수록 약해집니다. 완전히 종이 호랑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미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보고 싸우라고 부추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휴전하라고 하면서도 푸틴이 휴전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젤렌스키를 부추겨서 러시아의 힘을 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경제가 파탄되고 있습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경제에서 대국에서 완전히 탈락해서 무기나 몇 개 있는 그런 아주 후진국으로 이번에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중국 전략인데요. 중국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로지 중국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에서도 물론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러니까 산업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경제력, 중국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세계 영향력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세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세 전략에서 우리가 같이 휘발이 든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면서 그냥 관세를 물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그대로 윤석열 정부로 있었다면 관세를 어떻게 우리가 타협했을까? 더군다나 한덕수와 같은 노련한 대미 전문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타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우리 국익이 이재명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제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번에 말이죠, 항공모함을 갖다 이동 배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지금 제럴드 미국의 가장 큰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이 지금 이동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 마약 거래 단속 지원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트럼프가 마두로의 제거를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은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항공모함까지 띄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을 쏴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그리고 최신의 항공모함, 미국이 운영 중인 항공모함 전단이 11개입니다. 11개 전단 중에서 2017년에 취역을 한 최고급 최신의 항공모함을 이동시켰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드디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이 한 번 이동하는데 정말로 수백억, 수천억이 듭니다. 돈이 조금 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동하는데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항공모함을 이동시켜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아무런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이동을 시키지 말아야죠. 더군다나 원래 아들이 그게 배치가 됐던 건데 갑자기 말이죠. 베네수엘라로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말이죠. 75대 항공기가 운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8척의 전투함과 항공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00명의 지금 해병대와 해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올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19차례에 걸쳐 마약 운반선을 공습했고 76명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2017년 1기 정부 때부터 별로왔던 트럼프의 전략, 다시 말하면 중남미 전략 중에 하나, 마두로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트럼프는 만들었느냐. 일단 마두로에게 마약 조직의 수장, 마약 조직의 수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체포 보상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정도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 비밀 첩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에 비밀 첩보 작전을 승인했다는 말은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 소위 미국의 CIA 요원이라든지 하여튼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마두로한테는 정말 살떨리는 일입니다. 이런 정보 요원이 들어가서 마두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합니다. 마두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한 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아니면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건물을 폭삭 주저앉힙니다. 그러면 마두로는 그냥 시체도 찾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마두로가 어디에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항공모함에서 정확히 타격합니다. 그러면 마두로는 그때부터 없습니다. 아마 이 작전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때문에 지금 마두로는 완전히 쫄았습니다. 완전히 쫄아가지고서 지금 군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싸워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방패로 내세우면 타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민간인 안에 숨어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민간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는 오히려 민간인에 의해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말이죠. 가능하다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암살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서운 것은 항공모함만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암살해도 좋다라고 하는 체포할 필요 없다. 암살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자, 마두로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두로 제거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